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위 20%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 살아간다. 사실 그 정도에 못 미치면 뭔가 뒤처지는 사람,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한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상위 20% 정도를 이제 평균으로 알고 있어요. 평범함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말도 안 높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평균,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중간, 평균이 아니죠. 중간 값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 좀 구분하죠. 대한민국 현재 평균 소득, 월 평균 소득은 360만원 정도. 예. 이걸 아마 세금 떼면 한 318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보통 통계에서 얘기하는 소득은 세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만원 조금 더 버는 게 대한민국 평균인데, 이런 평균은 함정이 있죠. 보통 뭐 대기업 임원, 뭐 사장, 회장, 그분도 월급쟁이니까 다 들어갑니다. 뭐 장차관 분들, 억대문 받는 사람 다 들어가요. 그분이 평균을 많이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평균도 객관적으로 말하면 한 상위 30% 됩니다. 네, 30% 정도. 상위권이에요. 평균에 딱 평균 수치 되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상위권입니다. 물론 이제 360 벌어도 엄청 많이 벌기 때문에 뭐 떵떵거려 산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급여 소득자 중에서는 뭐 좀 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온라인에 보면 뭐 500, 600 버는 거 어렵지 않다 뭐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평균을 내려깎게 하는 거 분명히 있어. 근데 중위소득을 보면 대한민국 중위소득 한 250만원 정도? 세제 25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 이게. 이것도 남녀 합친 거거든요. 남자 여자 분리시키면 여자분들 중위소득은 엄청 내려갑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소비 수준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 돈을 많이 버는데 뭐 소비를 좀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소비를 많이 해.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데 이제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이 모이지가 않아 이게. 그리고 생활 수준 많이 끌어올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달 음식 매일 먹던 사람은 계속 매일 먹어야 돼.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 해야 됩니다. 계절로 많이 사는 사람은 또 사야 돼. 여행 갔던 사람은 가야 돼. 차를 뽑았던 사람은 뽑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돈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뭐 보다 나은 인생에 대해서는 설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메타인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수준인지를 냉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평균이면 돈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많이 쓰면 안 돼요. 세금 떼고 한 300, 한 20만 이하면 많이 쓰면 안 돼. 지금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이 꽤나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월급이 적은 사람일수록 돈을 더 모아야 된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급여가 적은 사람일수록 가정 형편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내가 버는 돈 말고는 통장이나 아니면 뭐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까리 못한 미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급여가 적은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모아야 돼. 그럼 열심히 모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안 써야 됩니다. 간단해요. 안 써야 돼. 좀 궁색 맞아도 안 써야 돼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잘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멀쩡한 거 다 버리잖아. 헌옷수감 보면 멀쩡한 다 버리잖아요. 멀쩡히 신을 쓴 신발도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점 가면 노다지. 아파트 재활용품점 가면 멀쩡한 거 다 버립니다. 예. 옷도 버리고요. 브랜드 옷도 버리고, 브랜드 신발 옷도 버리고, 뭐 책도 버리고, 멀쩡한 책도 버리고요. 그리고 뭐 가전제품도 버립니다. 오디오나 CD 같은 거 버려. 멀쩡한데 옛날 같은 고장난 버리잖아요. 지금 고장이 안 났는데 쓸만한데 뭐 유행이 지났다 버려. 또 새로운 걸 사. 그래서 좀 확실히 예전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필요한 소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소비를 하는 거 아니죠.
사실 필요한 소비는 얼마 안 돼. 살아가면 필요한 소비는.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게 유행이라는 이유로 막 쓰는 것 같아 이게 뒤 없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쓰고 나서 내 인생 성적표를 봐야 돼요. 인생 성적표. 내가 돈을 얼마큼 벌어서 얼마를 모으냐. 이걸 봐야 되는데 성적표는 개차반이죠 이게. 낙제죠 낙제. 버리기만 할 거면 남기는 건 없어요 이게. 뭐 심지어는 이제 빚 생기는 사람도 있고. 요새 보면 돈을 버는데 버는 돈만으로 이제 생계 유지 안 돼가지고 뭐 생활비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참 문제 있죠 이게. 어떻게 버는 돈만으로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씀씀이 해픈 게 분명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평균 아까 말씀드린 360만원 세전 360만원 안 된다 그러면 막 쓰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자주 바꾸면 안 돼. 직장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일단 직장 열심히 다녀야 돼. 내가 만약에 평균 수치가 안 되면 열심히 다녀야 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아껴야 됩니다 이게. 아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뭐 내가 새우 300 이상 안 된다 무조건 아껴야 돼. 그러면 차 사면 안 돼 남자분들. 근데 남자분들도 이제 새우 연봉 새우 이제 월급 300이 안 되는데 차 굴린 사람들 많거든요. 많아요. 그리고 내가 뭐 월급이 200밖에 안 돼. 그럼 자취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 솔직히 200원짜리 버는 자취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문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모을 리가 없어요 이게. 젊을 때 상관없지. 젊을 때야. 나이 먹어서 돈이 안 모여. 일단 결혼은 접어야 돼요. 결혼 접어야 돼. 그리고 월급이 적게 버는 직장이 비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결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평생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어 일해야 돼. 누가 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보통 월급이 적은 직장일수록 고용이 불안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보통 여자분 직장이 그런 직장이 많이 있죠. 그럼 나가서 뭐 할 거예요? 나가서 이제 돈 없으면 결혼 못해. 남자 여자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혼자 살아야 되는데 혼자서 뭐하는 돈도 없어. 월세 쭉 살고 있어요. 월세 가격이 안 올 것 같아요? 1인가 는다는 게 뭐예요? 월세를 차는 사람이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월세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는 월세 비싼데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예. 뭐 아파트 매매는 잘 안 되는데 월세 계약은 잘 됩니다. 월세 계약은. 그만큼 차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월세는 쭉쭉 오를 겁니다. 근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잖아요. 모은 돈도 없는 사람들이 평생 월세 압박이 시달리면서 힘든 나날을 보낸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를 맞춰서 살면 인생 사는 동안 절대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실제로는 중위값 이하의 능력의 인간들이 상위 20%에 눈을 두고 살려고 하니까 삶이 힘들다고 칭얼대는 겁니다. 모든 게 남 탓, 나라 탓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 하셨네요. 키포인트가 뭐예요? 본인 분수를 알고. 이게 메타인지죠. 본인 분수. 내가 대한민국에서 상인지 중인지 한지, 중상인지 중하인지를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일단 내가 중상 이상급 아니면 돈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모아야 돼. 아니 생각해보세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집이 잘 살 리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노후가 잘 됐을 리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통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집안 형편도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잘 사는 분들이 어떤 자제분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직장도 안정돼 있고. 반대로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가정에 자란 분들이 소득이 적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앞가리 못하고 미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노후 대비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안 사면 답이 없다는 결론에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버는 돈이라도 아낌없이 모으든가 아니면 뭐 부업이라 하든가 부업 해가지고 부수익이 늘리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내가 월급이 적으면 버는 만에 월급이 적으면
뭐 저녁에 뭐 배달이나 뛰든가 대리운전을 하든가 아니 유튜브라도 해가지고 뭐 부수익을 얻든가 그렇게 해서 몇 푼 더 버든가 아니면 내가 지독하게 아껴가지고 몇 푼을 더 모으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둘 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실제로는 중위값 이하인 능력 인간들이 상위 20%에 눈을 두고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원래 해외여행은 상류층의 문화생활이었어요. 상류층의 해외여행 그리고 이제 고급 세단은요 돈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소비였죠. 근데 이게 별로 벌이가 안 되는 사람 소비로 내려왔습니다. 예. 이 해외여행이 대중화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원래 서민들한테 여행은요 그냥 동네 뒷산 가거나 아니면 휴양림 간다거나 수목원 간다거나 이게 다였어요. 이게 다였다니까. 예를 들어 서울 사람들이 여행이라 치면 한강 나들이야. 한강에 그냥 피크닉 가는 거야. 그냥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아니면 수락산 북한산 가는 게 그냥 여행이야. 딴 거 없어. 근데 무슨 해외여행이에요. 아니 웃기게 그런가. 국내도 제대로 돌아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 해외 간도 뭐가 달라져. 해외도 뭐 어디 뭐 빡센 데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뻔히 아는 데 가는 거잖아. 오래 있지도 못하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그거 배운 게 뭐가 있다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말로는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주제를 알고 사는 거, 내 분수를 알고 사는 거. 아무리 대한민국에 사는 게 힘들어도 내 분수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위치를 알고 살면 살만합니다. 그걸 모르고 사니까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